머물곳에 내가 정말 함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주 기자입니다. 연말에 민심이 많이 흉흉하고 걱정이 많이 좀 되는 그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분위기 많이 실종됐고 찾아보기 힘든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종국에 이어서 예상치 못했던 무안공항 참사 사건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그런지 마음도 무겁고 왠지 좀 이렇게 슬픈 좀 비통한 느낌도 함께 전해드리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광주 전남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민들 뭐 속속들이 지금 뭐 소식들 연락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남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도 말 그대로 이제 먹구름이 피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파들이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 이 확산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봅니다. 일단 여행사나 공연 관련된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 공연, 콘서트 이런 기획자들의 일감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무안공항 여행이 이 전세기편, 이 동남아 노선들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태국, 베트남, 대만, 일본 이런 동남아 노선들 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단 말이죠. 지금 겨울방학, 어떻게 보면 겨울 성수기 시즌 또 겨울방학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여행사 취소 또 항공기 취소 문의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기획사 잘하는 사장님 오늘도 전화 왔는데 일감이 다 없어졌다. 공연들 다 취소됐다. 좀 걱정이 엄청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행 관광 이 공연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을 보냈었죠. 이 음식점, 자영업, 외식업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같은 분위기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불안감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제가 여권 만드는데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해외 여행 이런 감소 폭이 여권 만드는 비중 보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 직원에게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현재 시간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200명 넘게 여권을 발급했다. 광주광역시청 여권 담당 이 민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항공기 사고 후유증이 있어서 이런 수요들이 움츠러들었지만 여행을 나가려고 여권을 준비하는 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미리 또 예약한 약속의 모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은 큰 영향 없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좀 준비한 소식들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인사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 현대 광주가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이 광주 복합 쇼핑몰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전이 좀 뒤처지고 있는 도시 이제 광주 광역시 손꼽고 있습니다. 소비 도시라고 하지만 마땅한 이 복합 쇼핑몰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대통령 공약으로 복합 쇼핑몰 이슈가 나왔던 것처럼 이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라든가 상징적인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발 사업에
좀 심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일단 더현대 광주가 광주 복합 쇼핑몰 중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 같다. 이 내년에 첫 삽을 뜬다.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에는 착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축 경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이 본격적인 건축 허가 절차를 돌입한 건데요. 30일 광주시청에서 건축과 경관 공동위원회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이 교통 문제, 도로 문제, 편의시설, 공공기여구 문제로 논란을 겪고 왔었거든요. 이제 보행 동선을 연계해서 이 광주천지죠. 광주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외부에 공간을 조성하고 개방성을 강화시켜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부로 통과해서 이제 보완한 겁니다. 이제 지하철 노선도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갈 것들도 이제 광주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다리도 더 만들어야 되고 이 도로 확장도 해야 됩니다. 이 일대가 교통난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아무튼 북구청에 이제 건축 인허가 단계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 3월 이전에는 착공을 해서 2028년에 광주 복합 쇼핑몰 첫 번째 주자로 더현대 광주에서 쇼핑하는 그날이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첨단 삼지구 소식입니다. 첨단 삼지구 지난주 금요일 건설사 참여 의향서 한 10여 곳 정도가 참여 의향서를 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광주 도시공사가 홈페이지에 참여한 업체들 리스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뭐 투명하게 공개를 했는데 뭐 제가 예상했었던 업체들 뭐 대부분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이제 첨단 삼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건설사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첨단 삼지구가 전체 아파트 세대 수가 꽤 많이 좀 들어가죠. 1차, 2차, 3차, 1블럭, 2블럭, 5블럭 이렇게 완판이 됐었고 이제 나머지 블럭들이 한 1,700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광주의 부동산 시장 이 미분양 우려가 굉장히 크고 있어요. 또 분양가는 얼마가 될 건가? 현재 나왔던 분양가보다 더 낮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이제 지금 짓게 되면 3년 후가 될 건데 이 아파트 분양 시점은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 이 분양 일정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기존에 그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도 공동 시분을 15% 시행사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도시공사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무조건 성공시켜서 완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완판 그 동력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첨단 삼지구가 어떻게 이걸 끌어갈 거냐. 그래서 건설사가 어떤 브랜드의 건설사가 들어올 건가. 이제 그게 좀 관심 사항이라는 소리죠. 자, 첫 번째 제일건설, 두 번째 우미건설, 세 번째 JS72, 네 번째 J1CT, 다섯 번째 유은, 여섯 번째 유연 DNC, 일곱 번째 GLP, 여덟 번째 J1J, 아홉 번째 호반건설, 열 번째 중흥토건 이렇게 10개 회사가 첨단 삼지구 아파트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제 의향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3월 달이거든요. 3월 19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 업체들 중에서 이제 참여할 대상자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 계약이 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블록 이제 수주를 하고 건설하고 분양해서 이 사업의 향방을 가르는 그런 회사들인데 현재는 뭐 4개 정도 회사가 강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중흥토건, 뭐 일군 시공사, 도급 순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건설사들인데 이 제일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블록 세대 수로는 2,000세대가 넘는 첨단 삼지구에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나머지 세대까지 제일이 하게 되면 이 풍경채 천하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미, 호반, 중흥 이 회사들 좀 기대를 하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 건설사가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지역 건설사 가점이라든가 이 사업 규모 세계로도 쪼개지는 이 사업 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봤을 때는 대기업의 일군사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선 시행사들은 앞으로 지역의 시공사와
어떻게 손을 잡아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진아리치하고도 과거에 광주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이 시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아리치도 이 대상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이 모아건설이 안 들어왔어요. 모아건설이 없는데 이 시행사가 또 모아나 또 지역 건설사와 함께 또 합작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월 달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첨단 3지구에 이 아파트 남은 블록의 아파트를 누가 지을 건가? 근데 이게 완판이 될 거냐, 미분양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지역 부동산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늠자가 될 것 같아서 이 소식도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말도 그렇지만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다사다난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뭐 경제라는 것도 심리거든요. 심리, 뭐가 좀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에 문제가 좀 어두운 구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예. 또 이게 인생이 항상 그렇거든요.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라는 그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죠. 예, 언젠간 또 내려오게 되는 거고, 또 내려갔다고 너무 좌절하고, 예, 힘이 빠져고 있을 필요도 없다.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갈 길이 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이 성장 곡선이자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다.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다 보내고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이제 내일이면 끝나네요. 올 2024년 얼마 안 남았죠. 끝나는 시간이니까 올 한 해 잘 마무리해주고, 내년에는 진짜 좋은 일들, 멋진 일들, 재미난 일들 많이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함께 해보시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